자, 이번에는 이제 17강으로 이제 특수물권편을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동영상 강좌 7강에서 경매는 썩은 사과 골라 담기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7강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개괄적인 걸 말씀드렸다 그러면 요번 이제 이 17강 강좌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썩은 부분에 썩은 부분을 도려내서 나머지 부분을 더 이렇게 나머지 부분에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습 삼아서 7강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7강에서 이제 썩은 사과론을 얘기를 할 때 경매는 이제 썩은 사과 골라 담기다라는 이제 썩은 사과론을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이렇게 사과, 두 번째 사과, 세 번째 사과 이렇게 씁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그냥 밋밋한 사과, 아무 저기가 없는 밋밋한 사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일부 상완 사과, 상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덜어내고 나면 상완 부분에 이 상완 부분보다 이제 여기 하자다. 여기 이제 하자를 도려내고 나면 요거는 이제 몽땅 썩은 사과라고 말씀드려서 당초 등차례에서 안 되는 이제 그런 물건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경매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는 부분이 일부 상환사가, 일부 상환사과가 상한 부분이 있는 일부 썩은 부분이 있는 요 부분에서 이 하자를 잘 이렇게 도려내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과는 경매 물건인 거고 요 일부 상했다는 부분이 뭐다? 하자다. 결국은 이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소위 말해서 경매의 특수물건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특수물건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좀 보세요. 경매에서 특수물건의 핵심 포인트가 뭐다?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하자, 자가해라 하자 치유 여부다. 요게 이제 경매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치유 여부다. 하자 치유 여부다. 그러니까 치유할 수 있는 하자가 있고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시면 어떤 부분에 경매 물건에서 늘어붙어 있는 중에서 하자 중에서 어떤 부분은 치유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당연히 영찰해야 하는 이제 하자는 치유할 수 있는 하자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경매물건에서 이제 하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물건에서 크게 하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하자가 있냐면 당연하겠죠, 그죠? 이제 치유 여부라고 하면 당연히 치유할 수 있는 치유 가능한 하자가 있고 치유가 불가능한 하자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아닌가요? 치유가 가능한 하자가 있고 치유가 이제 불가능한 하자가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 이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유형상에서 치유 이제 구분이 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형상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는 뭐다? 등기부상의 하자가 있으세요. 해당 부동산 등기부상 하자가 있고 부동산상의 하자가 있었어요. 부동산상의 이제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보시면 되죠. 이제 치유 여부에서 치유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하고, 그다음에 유형상 하자에서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권리상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권리상 하자고 이쪽은 이제 부동산 자체 하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치유가 불가능한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낙찰자 의지대로 치유가 불가능한 하자의 물건은 도전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세요. 절대 안 된다. 치유가 불가능한 하자는 낙찰자 개인적인 어떤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 그 얘기세요. 그럼 이런 물건은 당초부터 도전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유할 수 있는 하자가 어떤 거냐면 이제 치유할 수 있는 하자가 천상 1이 가야 될 거 아닌가 봐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 보자 그 얘기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유형상의 하자를 좀 보자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의 하자 있고 부동산 자체 하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물건에 어떤 쪽에 눌러붙어 있는 하자를 치유할 수 있냐 그러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등기부상의 하자는 절대 낙찰자가 치유할 수가 없으세요. 자, 어떤 하자다? 치유가 불가능한 하자다 그 얘기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치유가 이제 불가능한 하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 자 이제 그 선순위로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먼저 선순위로 격려된 가등기. 여기 가등기는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냥 가등기라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담보 가등기가 있고 소유권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있는데 일단 가등기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등기는 구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치유할 수 없는 하자 중에 하나의 가등기는 어떤 거냐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선순위로 설정된 가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가처분 그 다음에 또는 감 이런 것들이 치유할 수 없는 하자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이 등기부상의 하자가 설정되어 있는 경매 물건은 도전하시면 안 된다. 그럼 보세요. 치유가 가능한 하자가 어떤 하자냐? 이제 부동산상의 하자다 그 얘기세요. 부동산상의 하자는 이거는 소유권하고 낙찰받은 다음에 소유권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얘기세요. 물론 이제 하자를 치유하려면 추가 부담이 좀 더 들어가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는 있을 수는 있지만 소유권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는다세요. 부동산상의 하자라는 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하나 낙찰받았는데 그 누가 채무자가 집주인이 나가면서 집을 그냥 엉망을 만들어 버리고 나갔어요. 부셔버리고 변기도 깨버리고 타일도 깨버리고 심지어 제가 본 물건 중에서는 그 채무자가 집을 지어주면서 천장을 잡아당겨 가지고 천장이 그냥 땅바닥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그 경매 물건을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뭐가 수리비가 들어갈 뿐이지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집이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뭐 소유권이 잘못되지는 않았잖아요. 이 소유권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선순위로 격려된 이런 만약에 물건을 낙찰 받으시면 잘못하시면은요, 저 가등기가 말소 안 된 상태로 소유권이 넘어온 다음에도 말소 안 된 상태로 나중에 아주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릴 수 있으세요. 물론 이제 뭐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흔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능성의 문제에서 누가 뭐 99.5%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0.5%니까 나한테는 안전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0.5%가 내 이야기가 됐을 때는 심각하다고 얘기세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동산 자체상의 하자는 아파트라면 이렇게 뭐 주택이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다가구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 있는 나라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나라인데 그 경매는 통상 정상적으로 경매가 들어가고 나서 낙찰될 때까지 통상 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한다고 했을 때 1년 정도가 걸리는데 뭐 심지어는 길어지면 뭐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은 관리를 안 하는 상태에서 겨울을 한 번만 맞이해버리면 집이 폭삭 늙어버리세요. 보일러 터졌지. 보일러 터지면서 물 흘러가지고 베란다에 물 잔뜩 고여있지. 그게 또 얼었다 녹았다 하지. 그리고 그 베란다 틈새 사이로 물이
그 스며들기 시작해가지고 2층 천장이 2층 바닥이 1층 천장이 되어가지고 그게 누수가 되어서 온통 벽에 시커먼 곰팡이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려 그런 것들이 부동산 자체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뭐 수고는 들어가 다시 이제 정상화 시키는데 돈은 들어가고 수고는 스럽지 못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소유권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얘기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거 만약에 그 임야 같은 경우를 이제 낙찰 받았을 때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맹지 문제라든지 법료 기지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세요. 법료 기지권 문제, 지권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령 있다 해도 또 소유권 자체에 문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 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분 물건이라면 지분 물건은 이제 뭐 형식적 경매를 한다든지 나머지 부분을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다시 그 나머지 지분권자들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공작 물건이라면 공해 물질이 뭐 매립돼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전답 과수원 같은 걸 낙찰 받았습니다 할 때는 이건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것도 명인 방법에 의한 지상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얘기세요. 지상권 문제.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뭐 아파트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임야라든지 지분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전답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은 낙찰 받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 하자를 치유하는데 추가 부담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소유권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는 반면에 이 유형상의 등기부상의 권리상의 하자가 만약에 잘못되면 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낙찰로 취득한 소유권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 얘기세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심각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치유 1번하고 치유 가능 여부하고 2번하고 이제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초보자 입장에서 이 하자를 발견하기가 어떤 쪽이 쉽냐 그러면 봐봐보세요. 이 유형상의 하자를 보자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의 하자하고 부동산상의 하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경매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이 하자가 치유할 수 있는 하자인지 치유하기 어려운 하자인지를 금방 판단할 수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등기부등본상의 하자는 경매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모르는 분도 한 2-3시간만 교육 공부를 하시고 자 표제부가 있습니다. 각구가 있습니다. 을구가 있습니다. 하고서 자 을구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요 셋이 가등기, 가압류가 없으면 일단 요 놈은 뭐가 일단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가 적용이 돼서 일단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분석은 안전합니다. 깨끗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쉬우시다 그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상의 하자라는 거는 사실은 이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현장을 아무리 가본다 한들 이 하자인지 하자가 아닌지 알기 어렵다 그 얘기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이제 그 경매가 나와서 임장을 가봤다 그래서 그 경매당한 아파트의 내부를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다면 장난 두드려 맞게 택도 없다 서울서 사실 수만 평 되는 땅에 지분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분의 1, 11분의 1, 12분의 1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할 때 이 위치 표시도 안 되세요.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땅이 나중에 분필을 할 때 그 임야도로에 접한 땅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그 땅에 분묘가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죠. 특히 임야 같은 경우가 경매되는 걸 보면 그 경매정보지인다 그 감정평가 목록에 경매법원이 작성한 그 평가 목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미지상의 수기에 분묘 존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표시가 되어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초보자가 처음 가보신 분이 그걸 정확하게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지상의 분묘가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몇 개 있는지 알아낸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얘기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분 같은 경우도 그걸 어떻게 이제 그 낙찰받고 나면 내가 낙찰받은 지분을 매각을 할지 아니면 나머지권자 사람들한테 매입을 할지 아니면 그 가격 청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형식적 경매를 넣어서 현금으로 확보하고 나올지에 대한 것들이 쉽지는 않다. 뭐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자 발견하기가 치유할 수 없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등기부등본상에 치유할 수 없는 또는 치유하기 어려운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훨씬 더 알아내기 쉽다 그 얘기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만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세요. 그럼 이제 자 하자 치유 여부에 따라서 아까 이제 처음에 뭐 말씀드렸었냐면 우리가 이제 도전하고자 하는 물건이 이렇게 사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부 상한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도려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부분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하자 때문에 이게 낙찰 가격이 전체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저놈들이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상의 하자, 그러니까 지금 뭐 훨씬 더 많겠지만 요런 부동산 상의 하자들을 활용을 해서 요놈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지렛대 삼기 시작하면 이런 녀석들이 경매 물건이 늘러붙어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낙찰 가격이 쭉쭉 떨어진다 그 얘기세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하자가 뭐 부셔버렸다든지 변기를 깨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관리비가 연체됐다든지 한 이런 부분에 일정 정도 하자가 있다 해도 만약에 1, 2, 3에 대한 하자를 해결하는데 이렇다면 예를 들어 뭐 한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1,000만 원이면 이 부동산 자체에 늘러붙어 있는 하자를 치유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응찰 가격은 실제 요 1,000만 원이 뭐가 되어서 지렛대가 돼서 응찰 가격은 밋밋한 놈보다 적어도 2에서 3천만 원은 더 떨어진다 그 얘기세요. 1,000만 원 때문에 응찰 가격이 2에서 3천만 원은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 얘기세요. 이해가 그렇다 얘기세요. 그래서 요런 식의 하자가 부동산 자체 하자가 달려있는 물건이면 우리 선생님들이 경매하기가 훨씬 쉽다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밋밋한 아무것도 그 하자가 없는 물건하고 이런 물건하고 이제 특징을 보면 하자가 없는 물건은 입찰가도 높죠. 입찰가도 높습니다. 응찰 가격도. 그 다음에 응찰 가격도 높아요. 그 다음에 응찰률. 그 한 물건에 3명이, 5명이, 7명이, 10명이 응찰했을 때 어떤 쪽이 더 치열하냐. 당연히 10명 응찰하는 경우가 더 치열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상적이고 밋밋한 물건이었을 때 경쟁률하고 이렇게 일부 하자가 있는 물건하고의 경쟁률을 따져보면 일부 하자가 있는 물건이 훨씬 경쟁률이 낮다세요. 경쟁률도 낮고 응찰자 수도 작고 그다음에 낙찰가율도 낮다고 얘기세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하자들을 치유가 가능한 하자들을 지렛대로 이용을 해서 경매 물건을 응찰을 하시면 같은 수고를 들이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7강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번 17강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특수물건의 핵심 포인트는 경매 물건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